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 보라면서요. 글쎄, 여기 와서 대통령 비밀만 지키려고 하지 말고 진짜 안보를 지키세요. 안녕하세요. 메디치 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강원국의 말하기 고충 상담소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두 번째 라이브인데요. 오늘도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민주당의 원내대표 대변인을 맡고 계신 강의정 의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강 작가님 안녕하세요.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뭐 있어요. 지난번에 강 작가님을 했을 때 조국혁신당의 강미정 대변인을 모셨는데 네. 지금 정자로 끝나고 가나다로 강자로 시작하고. 가네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여기 시작 중에 여쭤봤어요. 조상의 강시성을 가진 조상님들이 전생에 말과 글로 이렇게 재상을 네. 하신 분이 계시냐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강씨고요, 강가고 네. 두 분은 또 두 분 다 대변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말하기 고충 상담소기 때문에 이게 말 잘하시는 두 분을 모신 거고요. 근데 묘하게 또 두 분이 다 강씨시고 또 두 분이 자매가 끝자가 같네요. 같아요. 네, 미정, 유정. 네, 네. 예. 네, 강원구 강유정 두 분 조합 좋아요. 예. 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다. 자, 앞에 지금 좋아요 후원하는 거 문패 여기 해놨는데, 메디치 미디어 유튜브 아직 안 하시면 저희 좋아요 하시고, 가서 저쪽도 해주시고 바랍니다. 예쁜 강유정 의원님, 아이고, 그냥 팬입니다, 팬. 자, 우리 강 선생님, 네. 우리 강 의원님을 아시지요? 아는 정도가 아니고 제 오랜 팬입니다. 오랜 팬.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네. 좋아하는 언제부터 했냐면 저널리즘 제이 예, 그때부터 팬이고 또 뉴스공장 맞아요. 거기 지금 못 나가죠? 안 나가고 나가- 있어요. 아 거기 나오세요? 네, 예. 네. 그 뉴스공장 팬이고 워낙 좋아합니다. 네. 저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강연님이 직업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복수를 하셨던.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영화 비평보다는 언론 비평이 훨씬 더 네, 저한테는 네, 이미지가. 네. 자, 강 작가님 오셨는데 말하기 고충 상담소잖아요. 환영사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조금 한번 교본을. 환영사. 네. 제가 여러분을 환영하는 아니, 강 입장에서. 작가님이 이렇게 환영한 내빈을 소개하는. 네네네. 네. 참 이 말하기 고충 상담소가 지금 뜨지를 않아서 네. 계속 어떻게 이걸 띄워보려고 이렇게 이런 분들 모시는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오늘 한번 지난번 강민정 의원님 강미정 대변인님 대변인. 강미정 대변인님 나오셨을 때 괜찮았거든요. 네. 15만. 15만. 많이 보셨네요. 오늘은 뭐 최소 20만 분. 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솔직함으로 간 환영사를 들으셨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 워낙 직업이셔서 제가 일상 지금 강원국의 말하기 고충 상담소의 의원님, 그래서 그 칭찬하는 법, 질책하는 법 네. 이런 지금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전문가의 영역이고요. 사실은 우리도 이걸 숙제를 한다든가 이런 영역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의원님의 전문 분야인 비평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비판 아닌 비평, 좋은 비평은 땡땡이 있다. 네, 이 얘기로 좀 풀어가기로 하고요. 자, 그 전에 우리 의원님 메디치 미디어 유튜브에 처음 나오셨으니까 기품 있는 의원님 지금 팬심 난리 났습니다. 저는 근데 깜짝 놀랐어요. 2005년도에 리즈 시절인데 삼관왕. 네. 신춘문예 평론 부분에 상관왕을 하셨는데 어떻게 상관왕을? 근데 상관왕이 되려고 시도를 한 건 아니고요. 네. 오히려 선생님도 느끼겠지만 글을 쓰고 할 때는 좀 에너지가 확 집중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글감도 잘 떠오르고 앉았을 때 약간 굉장히 힘있게 문장이 쭉쭉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에 사실은 사관왕이 될 뻔했어요.
오. 나머지 한 군데도 냈는데 그게 최종심에서 끝까지 겨루다가 예. 안 된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 해에는 굉장히 필력이 좋았던 해가 아닌가. 그러니까 특히 다른 작품을 다른 작품들로 다른 매체에 했죠. 쭉 넣은 거죠. 네네네. 그거 동일한 거 매체. 넣으면 안 돼요. 아니, 심사에서 떨어지고 만약 당선이 돼도 취소가 중복으로,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말인데 특히 영화평론 같은 경우는 제가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를 보고 나서 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영화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 작품을 가지고 그냥 쭉 거의 그 약간은 그분이 오듯이 쭉 써나가서 퇴고 한 번 하고 보낸 게 오히려 잘 된 경우였어요. 근데 그게 그날이 아니라 이렇게 앞선 원고들을 쓴 나머지 여진이 남아 있었고 그 힘들이 기본적인 자양분이 된 거죠. 어디에 되신 거예요? 그래서 조선일보, 경향신문, 동아일보. 아, 그때만 해도 뭐 조선 맞아요. 동화 아이고, 넣으셨네. 게이머. 네. 그럼요. 그 문학평론이나 이런 거는 그냥 저한테는 등단을 하는 게 의미 있다 생각해서 모든 신문에 한번 제가 넣고 싶은 신문에 넣어본 거였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경향신문, 조선일보 같이 구독은 하고 있거든요. 한겨레까지. 다 읽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과거에 좀 아주 의미 있었던 그 누군가의 경험담 중 하나가 지금은 의원이 아니신 유승민 국민의힘의 의원 유승민 의원이 한겨레 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정독을 하더라 라는 얘기가 저한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조선일보를 아예 저는 안 읽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떤 언어로 무슨 얘기를 하나를 사실 좀 꼼꼼하게 보는 편입니다. 마지막 그 외부인 칼럼까지도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기고를 하나 좀 꼼꼼히 읽는 편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향신문, 조선일보가 다 된 것도 좀 특이하게 많이 보셨어요. 네. 이 두 군데 다 투고도 하고 둘 다 되는 것도 신기하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참고로 그 대통령의 글쓰기도 한겨레와 조선일보가 다 올해의 책으로 2014년에 중요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예. 좋은 거는 좋은 알려야죠. 거는 여야가 구분 없다. 우리 강 의원님은 강 작가님 책이나 뭐 이렇게 방송하시는 걸 좀 들어보셨어요? 아, 저는 책을 몇 권 사서 읽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도 워낙에 그 라디오 같은 경우는 진행하시기도 하고 하셔가지고 종종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라디오 채널에 맞춰놓고 그냥 차에서 운전하거나 이런 경우가 예, 많아가지고 종종 네. 들었죠. 네. 그 KBS 일라디오에 강유정의 영화관이라는 프로 하실 때 저도 맞습니다. 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네. 같이 네. 네. 와, 공통점도. 제가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아까 그러셨어요. 글을 쓸 때는 그 어떤 시간 안에 응축되니 사실 저도 텍스트로 먹고 살던 사람이고 방송이 굉장히 아직도 뭐 유튜브 지금 네. 익숙지 않은데 두 분은 그러고 보면은 글쓰기가 사실은 기본 바탕이에요. 지금은 이제 말하기를 앞세우고 계시지만 예, 쓰는 거 행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바닥이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강 의원님 요새 그 국회 상임위가 문광이죠? 문체위라고 불러요? 문체위라고 문체위라고 보통 불러요. 불러요? 문화체육 예. 관광 다 하고 네, 있지만 네. 보통 문체위라고 부르고요. 그거랑 운영위 두 군데. 예. 근데 1·3화 올림픽 보셨겠어요? 올림픽을 1·3화도 보고 네. 안 그래도 제가 패럴림픽에는 그 국회 차원에서 제가 또 참여를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예, 그래서 예. 패럴림픽도 되게 의미 있는 올림픽 그렇죠. 중요한 예, 예. 2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가게 될 텐데 지금 제가 느끼는 거는 확실히 예전과는 우리가 스포츠를 즐기는 선수들의 태도와 그리고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달라진 듯해요.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 자체에 되게 열심히시고 어제는 저는 유도 혼성 유도 그게 너무 보셨어요?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바울 선수의 네, 네. 이기기보다 더 재밌는 버티기. 그래서 와, 이 버텨서 이겨내는 게 이런 거구나. 사실 요즘 전국이 워낙 버티기 전국이잖아요. 야당 입장에서 특히. 네, 네. 그런 입장에서 아 버텨서 이겨내는 게 저런 거구나를 저는 좀 어제 안바울 선수 보면서 저 나름대로 또 비유적으로 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뭘로 이긴 거지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다시 찾아봤더니 그 지도의 개념, 네. 유도에서 지도가 일정 그러니까 반칙을 쓰는 순간 그게 쌓여서 지는 거잖아요. 반칙패. 그래서 그렇죠. 예, 스포츠에서 많은 규칙이 다 있지만 유도의 경우에는 정말 중요하구나. 저는 오히려 버티기 전국, 반칙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국 이런 생각도 떠올랐는데 네, 네, 네. 강 작가님은 뭐 좀 보셨어요? 희한하게 이번에는 별로 보기가 싫고 그래서 잘 안 보게 됐는데 특히 이전 올림픽 때까지만 해도 그 우리나라가 몇 등인가 늘 이렇게 찾아보고 했거든요. 네, 근데 네. 이번부터는 별로 그게 관심이 없고 등수가 좋으면 누가 좋아할까도 생각이 들고 근데 기본적으로 등수에 이제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저 예전만 해도 뭐 전국체전하고 그러면 저는 전주인데 전북이 몇 등 하는지 막 그거에 메달 온 속에 관심이 맞아요. 있었거든요. 맞아요. 등수가 몇 등인지.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이제는 그런데 그렇게 연연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금메달 뭐 몇 개고 우리가 지금 몇 등이고 이런 거 별 관심 없으시고. 자, 우리 메디치 미디어 유튜브에는 처음 나오셨습니다. 강 의원님이. 그래서 요거 하나 여쭙고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아직 3개월이 안 되신 거죠? 100일? 100일이 아직 안 됐죠. 5월 말이죠, 개원이. 8월 8일이 100일 정도인가 봐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아마 그때 왜 알고 있냐면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념 그 인터뷰 사회를 제가 보기 때문에 기억하고 그러시군요. 있는데 그쯤 되나 봅니다. 네. 네네네. 정치하겠다고 결심하시고 나서 해보니 내가 생각했던, 각오했던 것보다 조금 더하다 이런 부분 느끼시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괜히 했어까지는 안 가도. 일단은 약간 두 가지 정도인데요. 저는 사실상 국회의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모르고 전혀 모른 채로 시작했어요. 되게 급박하게 제의도 받고 수락을 하고 그리고 바로 정치를 시작했는데 개원 전에 원내대변인으로 먼저 예. 시작을 해서 방도 없이 인터뷰 다니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너무 바쁘길래 이게 원래 이렇게 바쁜 건지 아니면 제가 원내 대변인을 해서 바쁜 건지 했더니 이번 정국이 좀 굉장히 바쁜 정국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지금 같은 8월에는 원래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본회의도 열리고 그래서 야 정말 거의 분단위 초단위로 시간을 쪼개서 쓰고 있구나. 제가 그동안 국회의원 안 보이는 국회의원분들 다 노는 줄 알았다고 조금 죄송하다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 예. 두 번째는 지금 많은 분들이 실제로 느끼고 있을 텐데 윤석열 정부가 너무 무도하잖아요. 이를테면 거부권을 쓰는 그 속도가 법안이 의결이 돼서 전달되면 그래도 지난번 총선 전만 하더라도 한 보름은 고민하는 척도 하고 하더니 이제는 바로바로 막 비행기 안에서 호놀룰루 가면서 전자결제하고 기다렸다. 이번에도 왜 6개 법안이 넘어갔는데 휴가 중에 결제할 거다라는 설이 파다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사람이 조금 염치라는 것 혹은 나쁜 말로 눈치라는 걸 완전히 잃어버리게 돼서 그런 사람이 권력을 갖고 있을 때 얼마나 무도해지고 한편으로 많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상식이라는 것들이 쉽게 무너지는지를 경험하다 보니까 좀 아까 제가 안바울 선수 얘기했던 것처럼 야 이제 진짜 버티기로 좀 들어가야 될 순간이 왔구나. 그러니까 제가 또 하나 느낀 게 뭐냐면 강 목사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가진 권한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행정에 대한 행정부 수반이기도 하지만 이번에 이진숙 씨도 그렇고 어느 시절에 김문수가 또 그러니까 이 인사권하고 행정권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민들의 눈치를 안 보게 될 때라는 걸 딱 드니까 굉장히 이거는 입법기관으로서 힘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잘 버티고 그리고 한편으로 머리를 아주 열심히 잘 써서 묘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밖에서 봤던 국회 일보다
훨씬 더 좀 고민할 일이 많다라는 걸 또 두 번째 좀 느꼈습니다. 네. 예전 뭐 처음 시작부터 이 정부는 눈치 안 봤고요. 이제는 거의 뭐 쌩까는 수준이 그러니까 점점 더 심해지니까요. 네. 이제는 뭐 물불을 안 가리는 것 같고 우리 강 의원님은 제가 보니까 오늘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대변인 브리핑 한 게 거의 뭐 매일 있고 하루에 뭐 3개 뭐 맞아요. 이렇게까지 네. 하시더라고요. 네. 와, 이걸 어떻게 논평을 다 하시나 생각이 들고 원래 그 초선 의원은 이렇게 존재감이 있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 의원님은 초선이신데 그 존재감이 거의 한 3선 이상 네. 준비된 의원 같은 느낌을 네. 정말 받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좀 주눅 들어서 좀 대부분 맥을 못 쓰는데 그거 잘하시는 것 같아요. 글쎄 일단은 첫 번째는 제가 뭐 원내를 비롯해서 당 내에도 아무도 아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예 그거 있죠. 뭐 그 하루 강아지 정말 하루 강아지라서 저는 하고 싶은 말을 논평이든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게 너무 다행이고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너무 힘들지 않아요? 하루에 막 그렇게 2-3개씩 힘들어요. 논평을 힘든데 그 글쟁이들의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월요일이잖아요. 수요일 날 제 당번이거든요. 그럼 오늘도 쓰고 싶은 내용들을 머리에 담아놔요. 어허. 이거 나 수요일 날 써야지. 이라고 요거는 꼭 써야겠다. 그래서 늘 과거에 컬럼리스트 할 때도 일주일에 한 번 턴이 돌아오면 일주일 내내 머릿속에 글 쓰지 않습니까? 그쵸. 똑같이 저도 이제 논평을 일주일에 2번 쓰는데 그거를 이거 써야지라고 생각하고 하면 너무 답답하고 그 과거보다 어떤 점에서 이걸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리고 아주 단정하고 좀 정확한 언어로 표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내 기준에 맞게끔 글이 나오면 쾌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이건 내 기준에 좋다. 예. 모든 글 쓰는 분들이 동의하는 네, 네. 이 정도면 됐다 싶은 글들이 나오면 그래도 피로를 좀 잊고 이렇게 되는 듯합니다. 네. 타고나신 분이네. 네. 삼관왕. 신춘문예 삼관왕 아무나 하는 거 아님? 자, 발의하신 법안도 몇 개 이미 되시는데 제 눈에 딱 들어온 거는 글로벌 간첩 처벌법. 네. 이거 최근에 우리 비밀 요원 털린 네. 거 이거랑 맥락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접근했던 이유는 예. 문체위라서 접근을 했던 거예요. 뭐였냐면 산업 스파이들도 예. 정말 중요한 우리나라 정보들, 특히 첨단화되고 있고 되게 지식 정보화되고 있는 게임 아이템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네네. 이런 프로그램이라던가 점점점 이런 스파이 개념이 많아지는데 이게 북한을 의미하는 적국 말고 외국일 경우에는 매우 어려워서 특히 동맹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이 침범을 당해도 아주 대책이 없더라고요. 좋죠. 네, 그래서 지금 도청 문제 그때 말씀하신 네. 것처럼 뭐 우리는 아주 우호적인 관계니까 괜찮다라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는 그게 그 지식 안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해지니까요. 과거에 이제 휴민트, 뭐 시긴트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지적 재산권도 다 안보 돈이죠, 자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래서 그게 답답해서 사실은 발의를 하려고 들어와서 얼마 안 돼서 한 5월 정도 발의를 사실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조금 주저하고 있었냐면 이제 이 간첩이라는 말을 혹시나 행정부에서 남용하게 될 여지가 없을까 싶어서 국가보안법이나 다른 법들을 같이 살펴보고 있었던 찰나였는데 마침 한동훈 법무장관이 제가 보기엔 실수를 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실수했어요. 이슈 메이킹에 워낙에 유능하신 분이라서 이번에도 그 수미테리 사건이나 이런 거가 좀 흥미롭다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민주당의 발목을 잡고 싶었다고 생각했던 한데 명명백백하게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에 법원행정처에서 이 법은 안 된다, 개정은 안 된다라고 제대로 된 명문화에서 발목을 잡아놓은 거였고 법무장관이니까 진짜 관심 사안이었으면 충분히 그때 해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준비가 돼 있어서 바로 말이 나오자마자 발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진짜 말 잘하시네. 네. 그죠. 말하기에 거죠. 모범을 보이시네 지금. 자, 우리 한동훈 대표에게 축하의 의미로 그 비평 한번 다시 떠올려서 한번 해주십시오. 어떤 비평이요? 그렇게
착각하고 기회다 하고 그냥 탁 순발력 있다고 본인 생각했을 그러니까 거. 방금 말했던 그건데요. 네, 본인이 할 수 있을 때 본인이 했으면 되는 일입니다. 네. 할 수 있을 때 합시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비평의 세계로 들어가 볼게요. 사실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질문을 하나 드리고도 이게 맞는 질문이야, 이런 추상적인 질문은 옳지 않은 한 게 뭐냐면, 단어 들으면 부담되고요. 사실 실제로 소설에 가면 이걸로 싸움도 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등단, 문단에 오지 않은 정식으로 평론가란 이름을 갖지 않은 일반인이 무언가를 평론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납게 너가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실제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기성 작가와 일반들 간의 다툼도 있고 한데, 비평이라는 말의, 이 비평은 말의 세계에서 어디쯤 있는 것이냐, 이게 질문이 성립이 가능합니까? 뭐 평론가시니까 본인이 예. 말씀하시기는 그럴 거고, 우리 쪽이 말에 평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평단. 그 소위 그 이제 평론가의 지위를 획득하신 분들, 어디 신춘문예 평론으로 등단을 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평론가들이신데, 사실 그것도 저는 이제는 뭐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만 평론하고 비평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건 또 하나의 그 엘리트주의이고, 그게 어떤 기득권이 될 수 있고, 사실 누구나 저는 비평하고 평론할 수 있다. 실제로 또 생활에서 뭐에 대해서 자기 어떤 감상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자기 나름대로 그걸 해석하거나, 이게 다 평론 아니겠습니까? 예. 저도 이제 글을 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비평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가죠. 어떤 걸 뭐 설명하기도 하고 어떤 걸 묘사하기도 하지만, 약간의 그 어떤 내 생각, 내 어떤 평가를 넣는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만인이 다 저는 이제 평론가라고 생각하고요. 그 비평도 이제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영역이고, 대신에 이제 그런 거 많이 얘기하죠. 뭐 비방, 비난, 비평의 차이. 예, 그러니까 비방은 정말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하는 거고, 비난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걸 지적하는 거죠. 그렇지만 비평은 칭찬하고 이런 것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일상이 다 그렇지 않은, 저는 이제 그 독후감에 비유해서 좀 보면, 네네. 책을 읽고 이제 우리가 글을 쓰거나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에도 이제 3단계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독후감이라고 해서 이제 감상의 수준, 감상문이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리뷰가 있죠, 리뷰. 책을 읽고 그 내용에 대해 리뷰를 하고, 마지막 단계가 이제 서평인데, 일종의 비평인데, 감상문은 그야말로 이게 자기 느낌, 개인적인 느낌을 말하는 거고, 근데 리뷰가 되면은 약간 사적에서 이제 공적인 부분이 가미가 되죠. 그 책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게 되고, 이제 비평이 되면 그야말로 자기의 관점에서 그 책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 거니까, 누구나 다 이런 글은 쓰지 않나 싶습니다. 자격은 누구나인데 그래도 갖춰야 될 요건이 안 되면 그거는 평론이나 비평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강의원님. 그래서 저는 그 비평가를 얘기할 때, 혹은 비평 행위를 얘기할 때, 그 영어로 criticism, critic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게 우리가 위기의 순간이라고 얘기할 때 크라이시스, 크리티컬 포인트랑 어원이 같습니다. 근데 전 그게 비평이라고 생각해요. 위기가 어딘지를 짚어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비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 잘 쓰는 능력은 전 두 번째라고 봐요. 그래서 이를테면 제가 비평가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정치 비평을 하다가 정치인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디가 위기다, 이게 위기다라는 걸 정확하게 자꾸 짚는 훈련들을 해온 거죠. 그러니까 작품을 볼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조금 유연했던 거는, 그러니까 언론으로도 넘어가고, 뭐 매체 비평도 하고 이럴 수 있었던 것도,
위기일 때 이게 문제다라고 말하는 그 좀 용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영화라든가 책이라든가 이런 걸 음악이라든가 비평을 하실 때 그때 위기는 어떤 거죠? 그때 이제 그때는 위기를 작품 안에서 찾는 거죠. 이 작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그러니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위기입니다. 위기가 그렇다기보다 이 작품을 평범한 작품과 비범한 작품으로 나눈 어떤 지점이 보이는 거죠. 그런 게 이를테면 차별을 그렇죠. 크라이시스가 되는 거고 위기의 순간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이 작품을 비평적으로 가치 있게 만들어준 어떤 지점이 딱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원고를 보면서도 역시 비평을 아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를테면 아주 결정적인 한 대사가 있는 것만으로도 어떤 작품은 예. 존재 가치가 생겨요. 시구도 마치 치가 저는 정말 뭐 처음부터 끝까지 절창이라서 훌륭한 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한 딱 구절, 한 단어가 내 뇌리에 누군가의 독자의 뇌리에 남아버렸다. 그럼 그건 절창이 되거든요. 그리고 전 대중가요나 클래시컬한 음악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흘러가지만 어떤 한 지점이 탁 마음을 건드렸을 때 크리티컬해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떤 그 중요한 이 작품을 가늠하는 한 지점을 발견하는 능력이 비평가의 능력이라고 보고 근데 그런 방식으로 사실 제가 등단했을 때 문학은 끝났다고 했어요. 문자 세대는 쇠망했다. 2005년이죠. 네, 이제 영상 세대에 완전히 자리를 내줬다라고 하는 위기의 순간이라서 훨씬 더 애정을 좀 느꼈고요. 그리고 제가 언론 비평으로 넘어갔을 때 저널리즘 토크쇼 제에 갔을 때도 사람들이 기레기라는 말을 그냥 일반적인 멸칭이라기보다 일반어처럼 사용할 때였어요. 언론이 이제 위기를 넘어서 이제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즈음이라 그 언론 비평 시작했을 때 어디에서 위기가 왔고 어디가 문제점인가를 들여다보는 게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이거는 이제 저의 그 지적인 호기심 측면에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언론 비평을 들여다보는 게. 내가 항상 이렇게 들어보면 그 남들이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그걸 뾰족하게 만들어서 네.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우선 늘 들어보면 되게 박식하시거든요. 박학다식하세요.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되게 잘난 체 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희한하게 안 들어. 오늘 그러니까 칭찬이 바닥에 깔린 다행입니다. 그 이 아는 칭찬 채를 네. 거의 잘난 채로 하지 않으셔. 근데 늘 들으면 배울 게 있고 새로운 걸 듣게 되고 또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들고 그런 내용을 또 쉽게 전달을 해요. 네. 되게 쉽게 어려운 내용을 되게 쉽게 얘기하고 남들이 못 보는 부분을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오늘 댓글이요 분위기 정말 좋습니다. 일단 똑똑하고 불리한 칭찬 나오고요. 후원하고 싶대서 계좌까지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후원금 들어오면은 감사 차원으로 더 나오셔야 돼요. 자, 네. 이 메디치 미디어의 진행자는 조금 짓궂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들었어요. 당번은 수요일이니까 오늘은 대변인 논평을 안 하셨다는 얘기죠. 그게 네. 일종의 나름의 또 상도덕도 있습니다. 제가 자, 네네, 그래서- 매우 쓰고 싶지만 그죠? 네, 자, 네. 제가 지금 그 포인트를 네, 읽은 네, 거예요. 네, 네. 자, 그래서 오늘 메디치 미디어 이 퇴근길에 우리 강유정 대변인님이 머릿속으로 오늘 이 건에 대해서는 나는 이렇게 비평하고 싶었어. 자, 기회 드리겠습니다. 오늘요? 지금요. 예, 아무거나. 사실 제가 지금 가장 쓰고 싶은 건 통신조회 문제입니다. 아, 심각했죠. 통신조회라는 게 이 검찰권이 얼마나 무도한지를 보여주는 그게 원래 1개월 이내에 통보가 되어야 되는데 6개월까지 유예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6 더하기 1 해서 7개월 유예를 한 겁니다, 지금. 그 일은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도 법을 해석해버린 거죠. 음. 법의 그 사용 집단인 검찰이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내가 주체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자꾸 관대한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남용이 생기고 월권이 생기잖아요. 예. 불법은 아니겠죠, 당연히.
검사니까 법은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을 지킨다라는 걸로 아주 유연하게 해석하는 거. 그러니까 권익위에서 법을 막 유연하게 해석해서 이거는 말 그대로 명품백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되듯이. 근데 그게 타인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을 해보면 한쪽이 힘을 가진 쪽에 법을 유연하게 사용하다 보면 다른 쪽은 엄청나게 그 피해를 예상 불가능한 피해를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추측이 불가능한. 제가 그 이명박 정부 때, 그러니까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끝나자마자 이제 불과 한 2-3살 사이에 제 금융 정보를 조회해봤다고 검찰에서 네. 사후에 네네네.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뭘 저 털려- 같은 사람 뭘 털 게 있다고 뭐라도 잡아내려고 노무현 대통령 관련 내용을 뭐라도 잡아내기 위해서 그 전 연설비서관 계좌까지를 다 터는 걸 보고 방금 얘기하셨듯이 이제 권력은 늘 자기 증식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초과 권력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권력 스스로 정말 절제하고 맞아요. 예. 하지 않으면 맞아요. 권력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이 통신 관련도 이제 그럴 소지가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정말 뉴스 보고 뭐 한두 건은 아니었는데 진짜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나? 한동안 잊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거의 이제 사찰의 개념으로 저희한테는 와닿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일반인들은 거의 당할 일이 없는 일이기 예, 때문에 매우 충격적인 일인데 그들은 직업적으로 훈련돼서 매우 자주 있는 일이다 보니까 네. 이를테면 불법이 아니면 다 된다는 식으로 무조건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쾌하고 공포감을 느끼고 근데 게다가 저는 그래요. 과거의 통신 사찰과 지금의 통신 사찰은 이 무게감이 너무 다른 게 개인 정보를 넘어서서 개인의 자아 정체성이 거의 통신 조회하면 다 드러날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진짜 좀 작정하고 얘기를 해야 될 문제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중요한 거는 A정보와 B정보와 C정보가 딱 만난 순간 이게 엄청난 정보가 되는.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 강유정 대변인님 그 건에 대해서 오늘 논평을 지금 즉석에서 하신다면 한 줄이라도 뭐라고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일 것 같은데 가령 이번에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 통화가 명의로 된 전화가 통화 기록이 나와서 개인폰? 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통신에 대해서 영장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번에 관세청 마약 그 사건과 관련해서도 그 한편으로 또 통신 기록을 영장을 신청했는데 또 그것도 기각됐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범죄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꼭 들여다 봐야 될 통신 기록들은 검찰권 안에서 또 기각이 되는 일들이 많고 그리고 오히려 선량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거는 경찰이 그냥 검찰이 수사에 쓴다라는 한 줄이면 다 허락이 되다 보니까 너무 남용되고 있는 이 불균형. 그러니까 사실 권력이 불균형에 적응하기 시작하면 세상의 무게 자체가 불균형해진다라는 얘기를 쓰고 싶은 거죠. 네, 네. 권력의 무게가 불균형해지면 세상의 무게가 불균형해진다. 네, 세상 자체가 기울어져 버립니다. 네. 너무 점잖게. 네. 아니 그게 젊지 않으시면서도 제가 그 쭉 대변인 논평한 거 보니까 되게 선동적이세요. 맞아요. 네. 대변인 바람 논평은 잘 잡으세요. 대변인 논평은 좀 선동적으로 씁니다. 욱하게 사실은. 만들어. 네네. 나 김문순대 그거 재밌게 봤어요. 네. 요새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홍비가 네, 네. 유인촌도 몰랐대요. 진짜요? 어린 친구니까요. 그렇죠. 98년생, 9년생 이런 친구들은 그럴 수 있겠습니다. 잘 모르는 겁니다. 김문순대도 잘 몰랐다고 합니다. 네. 근데 말들이 다시 상기시켜도 정말 들을 수 그쵸? 입에 네, 옮길 수 없는 말들을 맞습니다. 너무 많이 네. 한 분들이 네. 계셔서 어떡하려고 저러나. 참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대변인 업무는 비평의 영역이에요.
논평. 그렇죠. 굳이 말하면. 네. 팩트에 어긋나지 않지만 그 팩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논하는 그렇죠, 자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똑같은 사안을 놓고도 대변인마다 바라보는 포인트가 다를 맞습니다. 것 같아요. 좀 다릅니다. 예. 네네. 그래도 하시면서 뭐가 제일 어려우시다 지금? 제가 이제 요거는 공보국하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 뒤로 물러선 단어가 하나 있는데 예. 사도광산 때문에 제가 너무 좀 분노가 치밀어서 이건 외교가 아니라 외자를 써서 이제 외교 참사다라고 썼는데 이제 이 외라는 말이 일본에 대한 낮잡아 부르는 말이잖아요. 와, 이. 네. 이제 그러니까 그러다 외교의 보니 외가 아니라 이거는 외교 참사다라고 외교 참사다.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보국이 이건 자칫하면 외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요 단어는 그냥 내선일체 정부입니까로 바꿔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이 단어의 맛에서 이 외교가 아니라 외교 정부다라고 했을 때 주는 그 훨씬 더 선동적이지만 그래서 그거는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그 내선일체로 바꾼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언어 네. 유희가 필요해요. 네. 근데 이제 재밌죠. 그게 네. 조금 제한적인 거죠. 강 작가님 기억나세요? 그 강미정 대변인 나왔을 때 그 잼병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게. 그러니까 병자가 들어가는 여러 가지의 약간의 비속어들이 딱 네. 맞는데 마음으로는 네. 그 쓰면은 격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네. 엄청 단어를 골라서 결국 뭐뭐는 잼병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게 기억이 지금 나는 게 맞아요. 단어 하나를 고르는 데 있어서도 맞습니다. 네. 병 뭐 그거 안 쓰고. 그냥 뭐 안 쓰고 여러 가지 정말 질병에 해당된 단어들이 많잖아요. 모병도 풍년이다. 뭐 하고 있네. 뭐 이런 거 있는데 잼병이다. 잘 못한다는 의미로. 그래도 그런 거를 좀 잡아주는 그래도 일종의 상호 이렇게 해주는 힘이 있으면 또. 제가 원내 부대표단 처음 모여서 이제 자기소개할 때 네. 이제 저는 누구누구고 이렇게 해서 원내대변인을 하게 되었는데 조지다는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는 조진다. 순우리말. 네, 순우리말입니다. 비속어 아닙니다. 예. 제가 말로 잘 조지는 대변인이 되겠습니다라고 스스로 소개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이제 잼병인 거죠. 네네. 네. 잘 조지고 있겠습니다. 근데 혹시 뭐 그래도 이렇게 이쪽도 공부하실 것 같아요. 좋은 논평? 이건 조금 정말 저질. 이런 기억 남는 거 있으세요? 비평의 관점에서. 비평의 관점에서 저질 논평은 최근에 봤어요. 대통령실 논평이 가져야 될 나름의 품격과 그리고 품이라는 게 있거든요. 품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탄핵을 오물 탄핵이란 표현을 썼죠. 스스로. 네, 사실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얘기인 건데. 지금 새로 바뀌었죠. 대통령실의 그 수석 대변인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 있던 분이 어디 차관으로 가시고 새로 맞아요. 오셨는데 약간 조금은 주목을 끌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특별한 정치적인 효과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을 던짐으로 인해서 정치적 환기도 없는 오물폭탄과 다를 바 없는 오물탄핵입니다라고 하는 건 제가 첫 번째 지적하고 싶었던 거는 제가 이걸 정색하고 좀 대응 논평을 쓰려다가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해서 제가 그냥 말았던 논평인데 오물탄핵이라는 건 오물을 탄핵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탄핵이 오물이라 비문이잖아요. 그렇죠. 오물탄핵이 되면 오물을 보통 탄핵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어순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탄핵이 오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다면 그렇게 써서 안 되는 거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만약에 이걸 오물 투하, 오물 풍선과 비유하고 싶었더라도 이건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입법부에서 그렇죠. 하고 있는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의결된 탄핵 아니라면 그걸 오물로 부르는 순간 우리나라의 입법과 법에 대한 존중감 그리고 국민이 뽑아준 대의기관에 대한 굉장한 오염이자 불명예라는 걸 인지하고 비판은 하되 그건 안 되는 건데 이번 대통령실 논평이 굉장히 수준 이하였다. 이럴 때야말로 영혼이 없는 단어지만 유감 정도가 그냥 입법부가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자꾸 남발하니 유감이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품격 나오면 또 우리
강 작가님 맞습니다. 하실 맞아요. 말씀. 대통령실 정말 특히 네. 대통령실은 예. 청와대는 그야말로 정말 품격이 있어야 되고 그런 품격은 어디에서 나오냐? 여유에서 나옵니다. 여유를 가지고 거기에 막 감정이 배이고 네. 그게 드러나면 상대편도 아프지 않습니다. 힘을 쫙 빼고 굉장히 여유 있게 한마디 툭 던지는데 두 가지가 되면 좋다고 봐요. 상대에게 되게 아파. 그러면서도 반박을 못해. 반론이 안 돼. 그게 진짜 좋은 논평이죠. 그 시절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그 시절에 네, 강 작가님. 그리고 대부분 그때는 우리 강 작가님이 써서 그 시절에 네.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인데 네네. 그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아침에 이제 신문을 다 보세요. 보시다가 어떤 사설이나 칼럼이나 어떤 기사 중에 반론, 반박이 필요한 네, 네. 내용이 있으면 우리 방으로 연락을 주셨어요. 이거 반론문 써서 해당 언론사에 보내라. 그러면 이제 그게 제가 막내여가지고 이제 그걸 담당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그게 어려운 게 이제 화부터 나기 시작하면은 이제 어렵죠. 그래서 우리 이제 담당 비서관이 고도원 비서관이셨는데 제가 잔뜩 힘들어간 이 반론문을 써서 드리면 그분이 힘을 쫙 빼가지고 그냥 쫙 빼고 거의 뭐 이렇게 힘 안 들이고 잽을 탁 넣는데 그 상대편은 정말 아픈 그렇게 이제 고쳐주시는 거 보면서 그 논평은 저래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진영의 어떤 정말 말 잘했어 이런 느낌을 또 동시에 줘야죠. 네. 상대는 되게 아프게 하면서도 네. 말 제대로 잘했어 아주 후련해 이런 느낌을 이제 줘야 되니까 사실 진짜 어려운 거죠. 자, 진짜 그럼 대단한 겁니다. 이 대목에서 또 한번 우리 강 작가님이 이거 진행하는 내내 겸손한 우리 강원구고 나는 겸손하니까 지난 대변인으로서 내가 한 논평 중에 이거는 내가 생각해도 좀 잘했어. 반응을 받은 기억 나는 것도 좋고요. 그 가끔 의원님들이 논평 잘 봤다라고 네. 하면서 이렇게 갈무리를 해서 보내주시거나 오, 네. 읽었다라고 표를 내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한 논평은 전 두 가지라고 기억이 나는데 하나는 네. 그 주진우 검사 출신 의원이 사람의 죽음을 그 최혜병의 그 복무 수행 중에 죽음을 장비 파손에 비유한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절절하게 논평을 썼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독자분들 그리고 지지자분들이 공감을 해주셨고 근데 주진우 의원은 끝끝내 사과하지 않더라고요. 장비 파손. 네, 그건 비유일 뿐이라고 끝까지 얘기하는데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비유가 그 사람의 세계관 아닙니까? 이 사건을 어디에 비유하느냐가 그 사람의 세계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비 파손이나 사람의 목숨이 해에서 돌아올 수 없는 사건이나 법률적으로는 같다. 이 얘기가 계속 우기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상대하는 사람이 상대편 변호인이 아니잖아요. 더 이상. 듣는 분들은 일반 국민인데 그 국민에게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내가 논평을 했고 제가 윤리제소에 대한 얘기도 하고 윤리제소도 아깝고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간 실격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인간 실격 주진우는 윤리제소도 아깝다. 이런 펀치라인이 있어야 돼. 네. 펀치라인. 그걸 그 뭐라 그러죠? 뉴스에서 핫토막 이렇게 따는 거를 무슨 바이트라고 그러죠? 사운드 바이트인가? 네. 결국은 그 하나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바로 이제 인간 실격이다. 요 한마디가 이제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진짜 좀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 들었던 칭찬이라 기억이 나는데 최민희 의원님이 네. 제가 이제 면풍법에 대한 논평을 하면서 유일하게 사과하지 않는 김건희 여사가 이 정권이 결국은 누구의 정권인지를 보여준다는 맥락에 제가 논평을 했었어요. 윤석열
조차도 사과했잖아요. 그죠. 뭐 아내가 어설프게. 간절하지 못했다라는 둥. 네. 이 사건에 있어서 혼자만 아무런 사과할까 문자만 한 대표랑 주고받지 사과를 하지 않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네. 유일하게 사과하지 않는. 아니 드디어 이제 그 나왔어요. 김건희 저기 뭐지 정권과 그 배우자 윤석열. 아 진짜 뭐라고 말하기가. 근데 우리는 논평하면 되게 세다는 생각부터 하는데 왜 우리 지금 이렇게 시간이 40분이 흘렀는데 잔잔하죠? 자 비평에 대한 이야기를 풀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자 근데 또 우리 또 전문가 영역이니까 이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강연 영화. 네. 우리 퇴근 시간이라서 지금 너무 길게 하면 또 우리 시청자분들 힘들어하시니까 영화 얘기 좀 하시고요. 네. 사실 영화 평론가 한평생 영화 평론 하셨는데 몇 편 봤냐 이거는 좀 편수 네. 외우세요? 못 외워요. 못 외우시죠? 네네네. 그러니 뭐 굉장히 너무 뻔한 질문이지만 우리 두 분 다 우리 강남의 두 분께서 내 인생의 영화 한 편씩 한번 꼽아주시고. 저는 뭐 보잘것도 없으니까 저는. 그래도 해주세요 우리. 저는 그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데 아버님이 영화를 하나 보여주셨어요. 커크 더글러스가 나오는 스파르타카스였어. 그 당시 제목은. 맞아요. 그게 스파르타쿠스가 네. 맞는 네. 거라고. 그 영화를 보고 이제 그 당시 뭐 아버님은 넣어주기만 하고 기다리셨어요. 더빙하던 시절인가? 아니 비싸니까 아버님까지 안 보시고 나만 넣어줬는데 네네. 끝나고 나오니까 영화 어땠어 아버님이 물어보셔서 제가 이제 한 장면을 얘기를 했어요. 영화를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영어가 들리는 거야. I am 뭐 스파르타카스라는. 초등학교 때. 그 장면이 그 이제 로마 병정이 이제 스파르타쿠스를 이제 잡아내기 위해 색출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누가 스파르타쿠스냐 이런데 어떤 한 명이 내가 스파르타쿠스다 하니까 이제 2명, 3명, 10명, 100명 막 이제 거기 있는 사람 수천 명이 다 동시에 일어나서 내가 스파르타쿠스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장면이 그 영화의 굉장히 클라이막스고 그 되게 감동적인 장면인데 그걸 이제 아버님께 얘기를 했어요. 나는 솔직히 그 영어를 내가 알아들은 게 신기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아버님이 영화를 볼 줄 안다고. 와, 얘가 어린애가 그 영화를 볼 줄 안다고 그래서 바로 또 하나 보여주셨거든요. 무기여 자리거라. 그 내 자다가 이제 나왔는데 아버님 또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그 전쟁이 났으면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지 저렇게 도망가면 어떡하냐. 그랬다가 그 다음부터 아버지가 영화를 안 보여주셨습니다. 꼭 코믹으로 끝나는 우리 강 작가님의 멘트. 네, 의원님은? 그러니까 저도 최고의 영화를 가끔 많이 물어보세요. 물어보죠. 근데 최고의 영화는 잘 안 떠오르고 매번 바뀌고요. 최초의 영화가 저도 기억에 나는 거예요. 제 인생 최초로 이게 영화다라고 다가왔던 게 저는 아마데우스였어요. 아마데우스를 저 똑같이 부모님이 젊은 세대시네요. 좋은 영화니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좋은 영화니까 보고 오라고 티켓을 끊어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초등학생 혼자 영화도 보러 가고 이랬거든요. 요즘 같지 않아서. 그래서 그 영화를 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이러니더라고요. 뭐냐면 너무 재능 많은 사람이 그 무명인 공동묘지에 시체가 던져지는 순간에 그 이상한 슬픔이 있더라고요. 내가 너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사람인데 저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구나 라는 거. 그리고 내가 그를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무명의 음악가. 이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음악도 훌륭하고. 아예 뭐 스파르타쿠스하고 격이 다른데? 그래서 그 다음에 용돈을 모아서 아마데우스 그때 LP가 더블 LP판이었어요. 그 용돈을 모아서 그걸 사서 집에 턴테이블로 들었던 순간에 다시 영화가 생각나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웠던 그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역시 장차 그 3개 부문 3개 부문을 받으실 싹을. 네. 그럼 혹시 근데 방금 얘기하신 게 최초 아까 요 방송 전에 의원님 했었던 말 너무 좋았어요.
어떤 상황에서의 맞아요. 기억에 남는 거. 네네네. 그런 거죠. 저는 제 인생의 책이 데미안인 이유도 이렇게 네. 막 비가 오락가락할 때 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교보문고에 그냥 들어갔거든요. 비 피하려고. 그러다가 데미안을 읽기 시작했는데 나가라고 할 때까지 읽고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와 비를 피하러 들어갔다가 책을 읽고 쫓겨서 나오는데 비는 멎었는데 세상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게 여고 네. 시절입니까? 그게 중1 중학교 1학년. 저 중2 네, 때. 네, 네, 네. 저희 그거 이렇게 필독 도서로 맞아요. 이렇게 성강펜으로 지우면서 어거지로 맞아요. 읽기 했던 책 네, 중에 하나인데 네. 사실은 이런 분이 되게 남학생들한테 인기가 최고였는데. 그렇게 딱 청초하게 이렇게 책 읽고. 책 열심히 읽고. 네. 네. 최고였어요. 문학소녀. 자 그러면 이제 영화 제목 나왔으면 혹시 기억에 남는 대사? 저는 그 기억에 가장 남아서 다른 분들한테도 많이 권하는 대사가 뭐냐면 마션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네. 알죠? 그 화성. 화성에 혼자 떨궈져서 감자 농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네. 근데 그 사람이 매일 그 화성에서 해가 질 때면 거기도 태양계니까 그냥 로봇을 끌고 지평선까지 쭉 그냥 가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의미 없이. 물어봐요. 왜 자꾸 가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 이게 저한테 굉장히 큰 위로가 됐는데 because just I can.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알아듣겠네. 뭡니까? 네, 저도 알아들었어요. 저스트란 단어가 네. 또 맞아요. 너무 단순한 대사잖아요. 그냥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낙오되고 어딘가에 갇혀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에 저한테 너무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많은 분들이 또 여쭤보세요. 정치인으로 얘기하자면 아니 이거 자꾸 거부권 하는데 이거 왜 합니까? 예. Because just I can이에요. 오.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주신 권한인데 내 권한 안에서 법 지키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걸로 버텨야죠. 그럼요.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네네. 저기 우리 브라더스 케미도 좋으신데 아이로 말고 위로 바꿔서 위로 바꿔서 네. 우리 강 작가님도 저는 아이엠 스파르타카스. 또 하나 더 있다. 그 흑기사란 영화가 있었어요. 흑기사. 알죠. 아, 예, 예. 외국 영화인데 네. 거기에 오픈 더 박스를 내가 알아들었어. 아, 좀 깜놀했네. 아니 그러니까 강 중학교 작가님 1학년 때 강 작가님은 오픈 더 박스 그러는 주로 거야. 그러니까 알아듣는 걸로 기억을 아 신기했어요. 되게. 네. 알겠습니다. 야, 네. 자, 저거는 우리 한번 의원님 즉석답도 해봐요. 오늘 다 즉석인데. 이재명은 모차르트와 견줄만한 인물 아닌가? 저는 오히려 모차르트는 자기가 얼마나 재능 있는지도 모른 채 재능을 낭비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자면 너무 타고나. 그래서 신의 아들이란 표현이 있었지만 전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잘 여러 어려움 속에서 만들어져 가면서 더 단단해진 사람인 듯해요. 그래서 훨씬 더 그래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과 마음이 더 잘 통하는. 저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훌륭한 선수가 훌륭한 코치가 못 되는 경우. 맞아요. 자기가 타고 나서 모차르트도 그런 경우잖아요. 뭐 그냥 머릿속에 음률이 떠오르다 보니까 그리고 워낙 금수저였잖아요. 금수저인데다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뒤에서 거의 후원자 겸 뭐 네, 지도자 역할을 해줬으니까 저는 훨씬 더 자기 단련을 해와서 모차르트보다는 다른 캐릭터에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질문이 뭐 견줄만한 인물로 했는데 어머 그 이상이라는 제가 원래 끝나고 녹화로 가는 3초 질문 메디치 미디어 유튜브 보면 피할 수가 없는 3초 질문에 질문을 넣었던 거 하나 지금 제가 드려야겠어요. 네. 만나시고 나서 이재명 대표의 말씀 중에 기억나는 어록까지는 아니어도 기억나는 문장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저는 저랑 긴 대화를 나눈다기보다 예. 언제나 일하는 분이라는 생각을 확 목도하게 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머릿속이 늘 이 일은 어떻게 해야겠다, 저 일은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일에 대해서 머리가 꽉 차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저를 가끔 부를 일이 계세요. 네. 그럼 일에 대한 체크를 하시라고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거의 잡담이 거의 없고 일에 대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굉장히 열심히 들으시더라고요.
그 어떤 말이든 제가 조금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이니까 더 그러신 것도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들으시려 하는 것도 저는 그 태도와 그 모습이 더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말을 하려고 한다기보다 저를 만났을 때 많이 들으려고 하셨어요. 네네. 공평하지 않아. 흉도 좀 보세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 흉허물을 논할 만큼 그렇게 가깝지가 않습니다. 흉허물이 제가 강홍 선생님 흉허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 굉장히 가까워져야 가능하거든요. 근데 가까워져도 별 흉이 없어요. 네, 저는. 네. 강홍 선생님 지금 이 방송들 쭉 나가고 있는데 말하기 고충 상담소가 책으로 나갈 예정인데 네. 오늘 힌트를 진짜 좀 얻으셨을 것만 같은 느낌적 느낌? 아니 나는 우리 강 의원님이 예. 그 남들을 잘 모르는 것 또 남들이 보지 않는 부분 이런 것만 잘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가까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단어 하나 선택하는데 그 굉장히 그 신중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네. 아까도 이제 목도한다. 목도하다. 거기에 딱 맞는 단어를 탁탁 찾아서 쓰시는구나. 예, 아, 예. 역시 상과당 다르시다. 아,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우리 마지막이죠? 마지막 말하기 방송이에요. 고충 상담소 네, 네. 마지막이고,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저도 이제 글을 써서 이제 책으로 낼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오늘 진행하는데 추측의 서술어가 거의 없으세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하니까 나의 생각은 이거야인데 우리 요새 우리 청년들 만나면 나 생각을 얘기하는데 맞아요. 전부 다 같아요. 예, 너무 많아서 저는 그건 가끔씩 나도 잘 모를 때 있으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계속 듣는데 굉장히 서술어가 정확하게 떨어진다는 예, 지금 기억에 남았습니다. 딱 부러지시죠? 예. 자, 아이고 5분 전이에요. 자, 우리 매치미디어 유튜브에 처음 나오셨으니까 예, 진짜 말 잘하는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이죠. 맞습니다. 네, 타고나만 가르칠 게 없죠. 명대사가 아니라 알아서 이거는 강 작가님한테 한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저런 댓글 대환영이에요. 또 알아들어야 명대사건 아니건 네. 알 수 있지. 자, 우리 강 의원님 시청자분들께 후원 요청하는 거 포함해서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강 작가님은 오늘 말하기 고충 상담소 마지막 편이니까 물론 녹화된 거 2편 남아있지만 예, 마지막 인사 책에 대한 또 예고편도 좀 해주시고 오늘 그렇게 마치는 걸로 할게요. 의원님부터. 네, 강유정 TV라고 한글로 쳐도 되고 TV를 영어로 쳐도 그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가 얼마나 되죠? 지금 5만 6천 약하다. 정도 50만은 맞습니다. 네, 50만 만들어 주세요. 네. 네, 그래서 열심히 저희 나름의 아이템도 많이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열심히 논평하면서 여러분과 소통하는 와중에 힘을 많이 얻고 있고, 후원도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후원을 구걸하는 건 전혀 부끄럽지 않다. 깨끗한 정치하기 위해서는 보내주신 진짜 1,000원, 2,000원 이런 정말 작다고 그렇게 미안하다는 말씀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예.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첫 번째로 스타워즈처럼 이름이 쫙 올라가게 한번 후원자 명단을 올렸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 정말 도와주고 계세요.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언제 한번 2탄 스타워즈 자막 프로도 준비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강 작가님. 예, 그 말하기 고충 상담소 이제 마지막 회인데 그동안 참 재밌게 우리 신이사님이랑 잘했고요. 되게 내용이 좋았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그 조회수는 좀 많이 안 나온 게 하나 뺄게 아쉽습니다. 이유 하나. 예. 알고리즘을 못 타서 그래요. 아니 실제로 앞에 거 찾아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네. 아, 정말 괜찮거든요. 제가 봐도 괜찮아요. 좀 찾아서 봐주시고요. 나중에 이게 좀 책으로 나오면 또 그때 좀 많이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기 또 나오라고 아까 댓글에 있었어요. 강 의원님 또 나오시고요. 아, 네네네. 강 작가님 책 나오면은 그때도 또 나오시고요. 네, 네. 50만 돌파하면은 기념으로 또 나오시고요. 메디치 미디어도 20만이 이제 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강유정 TV는 추월당할 것 같아. 뭐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네. 네. 아, 예. 그 지금 갑자기 소낙비가 오락가락하면서 퇴근길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월요일.
네, 오늘은 월요일 한 주를 잘 시작하시고 마무리하는 날이 되는 걸로 기원하고요.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너무 또 뵙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확실히 파헤치겠습니다.